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세 보기 중에 결혼 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운은 여러 가지 운세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사주에서 조후가 치우쳤을 때, 조후가 들어올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서는 조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 그 사주에 조후가 안 맞았는데 조후가 맞게 조후에 맞는 운이 오면은 상대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조후에서 들어왔으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에게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후라는 것이 사주 안에서 기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절의 변화에 만물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출생한 계절별로 기운은 각기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면 만물은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멸하지 않고 그리고 생장을 이어가려면 계절마다의 조화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주가 기후의 조화를 이루면은 일간이 생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만약에 사주의 조화가 불미하면 불리한 여건이나 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간의 뜻을 이렇게 펼치지 못하고 일간이 적극적인 자세를 적극적으로 삶을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조후를 통해서 일간이 얼마나 균형 잡힌 그런 정신을 지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난으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를, 조습으로는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후라는 것은 실제로 사주를 딱 보고 조후를 판단하고 그 조후로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나 인간관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커다란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조후가 맞지 않았을 때, 조후가 불미할 때 조후 운에 오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조후 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변에 조후 운에 결혼한 사례를 잘 못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겁운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비겁운이 오면 비겁을 제해주는 관살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을 나누고 이제 힘이 되어주고 또 직업적인 이유도 많이 들어있는 것이 비겁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정관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식정관운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원해서, 여자가 필요해서 남녀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쫓아다니는 스토커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남자가 아내를 지키려고 집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런 만남이 되는 것이 식정관운입니다. 그래서 식정관운은 남자가 여자를 필요로 해서 결혼을 하는 운이다. 상관편관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상관편관운은 여자가 남자가 필요해서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일종의 집착하고 스토커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편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는데, 이 식정관운은 그리고 상관편관운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하지 않고 서로 말을 남녀가 반대로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저만 해도 상관편관운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관편관운은 여자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그때 저는 저희 남편이 막 결혼하자고 쫄라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반대로 하지만 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통변을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재생관운에 합니다. 재생관운이라는 것은 이 3, 4는 남녀의 만남인데, 재생관운은 남녀 간의 애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약간은 중매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서 필요를 찾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결혼인 거죠. 가정이라는 그러니까 남녀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요소가 내 가정, 내 조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런 내 가정을 이루고요.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눈에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비슷하지만 비겁과 식상이 만나는 눈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사랑을 받는 것이죠. 또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생활에 봉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원활하게 생하면 다시 식상이 재성을 또 생하게 되니까 가정이라는 재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운과 비겁 식상운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또한 식상이 원활하게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가정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하는 운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주를 이제 구체적으로 찾을 필요는 없고요. 일간으로 따져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1번이고요. 위에는 남자의 일간, 밑에는 여자의 일간입니다. 이제 1번의 사례는 제 친구, 친한 친구인데요. 제 친구의 남편은 정화일주입니다. 그리고 해수가 있어요. 정관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을목이고 경금이라는 정관이 천간에 투관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기사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기사년에 결혼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식정관운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딱 합은 아니지만 식신정관운에 결혼을 한 것이고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기사년은 재생관운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자분은 여인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여자분은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니까 이분은 식정관운, 이분은 재생관운에 결혼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희 남편은 경금이고요. 계수가 천간에 있고 저는 기토이고 묘가 지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경오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비겁 식상운인 거죠. 비겁 식상운이니까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사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운이고 저는 경오년은 을경합이죠. 그래서 저는 상관평관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관평관운은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해서 결혼하는 운이고 또 이제 상관평관운이 제가 이 이론을 듣고 선생님한테서 듣고 되게 조금 충격도 받고 좀 슬펐었는데요. 여자들이 상관평관운에 결혼을 하는 것은 남자가 필요하고 나를 요즘은 이런 통변을 잘 안 하는데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상관평관운은 자기의 이 현 상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 가정이 내 집이 불만스러워서 가난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가족관계가 힘들어서 그러든지 해서 그래서 떠나서 결혼을 하는 운세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평관운에 결혼하는 것이 막 그렇게 지금의 이 험한 환경을 떠나 다른 환경으로 갔는데 그 다른 환경이 그 전 환경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막 심한 통변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상관평관운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남편이 필요해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말은 거꾸로 했어요. 물론 결혼을 먼저 하자고 한 사람도 제가 아니고 저희 남편이었고 남편이 결혼하자고 해서 한 거로 알았는데 제 운세를 보면 저가 남편을 필요로 해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사례는 이 사주는 이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인상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원빈과 이나영 부부가 강원도 정선군 무슨 리예요. 정선군 어딘가에
밀밭을 깎아서 그리고 이제 야외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가족을 30여 명만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강원도 정선이 원빈 씨의 고향이랍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주로 풀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일이 이제 이분은 남자분이니까 정사 신의 신이에요. 시간을 모르니까. 그러면 원빈 씨는 신금일주이고요. 상관이 있으니까 잘생겼고 연기력도 있죠. 뛰어나죠. 그 다음에 이나영 씨는 김희, 경인, 경신입니다. 두 사람 다 금일주이죠. 네, 근데 보시면 두 분 다 비견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원빈 씨의 사주는 근이 안 보이고요. 이나영 씨 사주는 근이 있고 근왕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분이 근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을미년 2015년에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 다 재성운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들은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재생 살운에 결혼을 하였고 이분은 재생 관운에 결혼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내가 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운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들어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오랫동안 연애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고 딱 자기네 가족, 친척분만 30여 명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한 것을 보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사례는 이분은 남자분은 장동건 씨 사주에서 장동건 씨는 정화일주고요. 임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소영 씨는 경금일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경인년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경인년에 결혼을 했을 때 장동건 씨 입장에서 보면 경금이 정제이죠. 그래서 재생관운에 결혼을 한 것이고 고소영 씨는 경금이 있죠. 근데 이분의 사주에 식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다 천간에 식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운인 거죠. 그래서 고소영 씨 마인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생활에 봉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비겁이 식상 생재를 하잖아요. 이 사주 자체가. 그러면은 재성을 생하니까 가정이라는 재성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이분은 재생관이니까 가족이라는 재성 내가 가족이 필요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갖겠다 이런 의미로 결혼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되게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조후운에 결혼한 예를 제가 지금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사주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운세 보기 중에 결혼하는 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